자, 이번 시간에는 영어 1등급의 비법 중에 뭐 첫 단계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. 자, 그러면 영어 1등급 비법. 자,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 1등급에 대한 비법 중에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가 안 되지? 시간에 다 풀 수가 없지. 자, 첫 번째는 뭐다?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. 자,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심리적으로 뭐가 막히거나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, 그렇지.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는 소리야? 시간 어떻게 되는 거야? 시간 부족이 되죠. 시간 부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뭐가 나와? 당황.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컨디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. 이런 것들이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부족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이거는 뭐로 해결할 수 있느냐? 그거는 순서 변경이다. 뭘 순서 변경이냐?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. 어떻게 해야 된다? 그룹화해야 돼. 선생님 영어 1등급의 비법이라는 책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순서를 먼저 변경을 해줘야 돼. 그룹화 시켜서. 선생님은 A, B, C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풀어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. 그게 무엇일까 본다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? 그냥 푼단 말이야. 그냥 막무가내로 뭘 해서? 해석을 해서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가 그 부분인데 막무가내로 풀다 보니까 해석이 막히면 어떻게 돼? 문제를 못 풀게 되지.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정부 수업 때 뭘 하죠? 문제 풀 때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. 그러면 뭐야? 각 문제별 풀이법을 알아야 되겠지?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. 자, 주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?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, 빈칸이 처음이냐, 중간이냐, 마지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, 그 빈칸의 그 보기가 긴 문장이냐,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.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. 자, 만약에 문제풀이 방법이 한 20줄짜리야. 근데 단 한 문장만 읽으면 됐어. 그게 한 줄이었어. 그게 맨 마지막에 또는 중간에서 뒤에 부분에 나와서 3분의 2 지점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읽다가 봤어.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지? 많이 읽어야 되니까.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? 그 문장이 어려웠어, 해석하기가.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? 심리적으로 멘탈이 나가게 돼 있지. 그러니까 멘탈이 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.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? 방법을 알았는데 그 방법은 맨 마지막에서 몇 번째 짤이만 읽으면 됐어. 딱 한 문장만.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20초 만에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2분, 3분, 4분, 5분 계속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들은 못 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다른 문제들을 더 못 풀어서 찍으니까 점수가 나오게 된다. 근데 그 문제들이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. 그러니까 5등급을 벗어날 수 없고 2, 3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. 1등급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. 자, 이제 각 문제들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았어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?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.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오겠지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? 분명히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번역을 한단 말이야. 번역을 한국말로.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.
자, 여러분들에 대해 선생님이 그랬어.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다면 얘는 틀렸다. 절대 하지 말아야 돼.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번역하는 일이 아니야. 여러분 번역가 아니잖아. 그러면 빨리 읽어야 되고 시간은 못 푸니까 빨리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? 이게 무슨 말인지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수능 또는 모의고사의 방법이다. 고등교육이 원하는 게 뭐야? 사고력 이거죠. 사고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? 빠른 두뇌 회전, 늘이 필요해.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력도 있거든. 그런 걸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?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게 있어. 인과성을 따지는 그런 머리에 두뇌 회전이 필요하다. 그런데 번역은 어순이 한국말식으로 된단 말이야. 영어는 완전히 다르고. 그러면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어식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해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시간이 오래 걸리지. 그런데 고3들은 어떻게 돼? 한 문장이 5줄, 6줄까지 가. 그럼 여러분들 5줄, 6줄까지 다 읽고 나서 이체 여기서 번역을 한다? 또 다르게 구조를 본다? 그러면 시간이 더 없게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번역식이 아니라 칙독직해를 해야 된다. 첫 번째.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? 칙독직해도 필요하지만 이 해석을 할 때마다 의미 파악을 하려고 해줘야 돼. 이게 무슨 말이구나, 무슨 말이구나 이런 거야. 그리고 또 뭐야?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. 이 모르는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돼? 모르는 단어 나왔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건너뛴다. 건너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나 어떤 성향에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뭐지 그 시간을 끌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뒤에 거가 넘어가지 못해. 이런 경우들은 더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건너뛰고 의미 파악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라.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이제 마지막 독해. 자,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, 여러분들? 독해력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. 자, 배경 지식은 아무리 봐도 안 되지. 이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첫 번째. 배경 지식이 높아야 돼. 무엇으로? 책과 그 다음에 뉴스 등등의 것들이 있고 그런 걸로써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. 특히나 이건 뭘? 시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시사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. 그거 말고도 우리가 수능은 뭐야? 고등학교지? 그러면 문과에만, 이과에만 할 수 없겠지. 자, 문과 학생들은 사탐적인 거를 한다면 국어는 또는 영어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없지. 이과, 문과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. 특히나 국어적인 것들은 이과, 문과, 예체능 상관없이 싹 나온다는 거야. 그래서 그 비문학에 있는 독서의 부분의 한 파트, 그 부분이 뭐에 나온다는 거야? 과학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경제, 음악, 미술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. 또는 경제나 아니면 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야. 뭐가? 국어가. 그래서 국어가 언젠가부터 90점을 못 넘어요. 80점 초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1등급이. 그럴 정도로 어렵다. 그건 무엇 때문이다? 이 배경 지식이 조금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는 인과성을 아까 따져야 된다라고 했었었죠. 이런 원인이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. 여기서 한 가지만 본다면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. 여기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, 예시를 듣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. 그러면 왜 이렇게 예시를 들을까?
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. 이렇게 예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고, 그러면 예시 들 정도로 중요하니까 여기 앞에가 포인트가 되겠고, 그럼 예를 들고 나서는 뭐가 나오겠어?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겠지?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봐야 이 글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찾을 수 있다. 이렇게 알 수 있겠죠. 이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. 그래야지만이 영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.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한다. 아주 중요해요. 아까 해석적인 부분이 얘기했었었지? 단어만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단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? 구조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. 단어는 다 아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지?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해석이 안 돼. 그거는 구조를 몰라서. 근데 구조는 잘 알아. 단어를 몰라. 그럼 명사면 명사겠지. 동사면 동사한다. 또는 형용사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단 말이야.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면 그 단어를 알아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. 그리고 완전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들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